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강원도 내 1인 가구 비율이 40%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김영범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원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대략 그 전체 가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한 35% 정도가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을 제외하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그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2005년에 23.5%였다가 2020년에 35%로 증가한 거니까 지난 15년 동안 한 50% 가까이 증가한 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 급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이건 이제 연령 집단별로 좀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이나 직장을 네. 찾기 위해서 이주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고요. 뭐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그 부부가 사시다가 이제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혼자 사시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 중년층 같은 경우는 직장 때문에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혼 등의 이유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어서 혼자 사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 그러면 김 교수님, 강원도 내 1인 가구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강원도의 1인 가구의 특징은 주로 인구 고령화와 네.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그 연령별 인구 수를 대비로 해서 1인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좀 높다가 30, 40대에서 다시 감소하다가 이제 50대부터 다시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로는 뭐 20% 이상, 가구 수 대비로는 이제 40% 이상이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뭐 당연히 이제 그 춘천이나 원주 같은 시적이 인구가 많으니까 1인 가구 수도 이제 많긴 합니다만 지역의 인구수 대비로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그 내륙의 군 지역들 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지역은 대부분 또 인구 고령화율도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혼인 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미혼인 1인 가구는 적은 반면 사별인 1인 가구는 좀 많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인구 고령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1인 가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1인 가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노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 뭐 신체적인 아니 인지적인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인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일반적인 생활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외출한다든지 아니면 병원 간다든지 이런 걸 이제 혼자 못 하시게 되니까 점점 사회 활동이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형태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이제 가족이 있으면 누군가가 데리러 나온다든지 아니면 함께 귀가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이럴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치안의 문제에 더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년층 같은 경우는 이혼 때문에 이제 가족이 해체돼서 1인 가구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복지로 제도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와 지원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먼저 사회 안전망과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노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노인분들은 이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노인 장기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건 이제 그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을 정도로 몸이 나쁘진 않지만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계시면 이제 인지 기능이 이제 약화될 수가 있으니까 인지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노인 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좀 확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외출한다든지 병원 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그 가구나 아니면 전구 같은 걸 뭐 고친다든지 네. 이런 도움들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좀 확대 개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복지관에서 여러 활동 하시는데 네. 복지관에 접근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통편을 이용하시는데 그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버스나 교통편이 이렇게 머무는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좀 거리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집에서 막 5분, 10분 이상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럴 경우는 그 신체 활동이 아주 원활하지 않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하지 못하는 그렇군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접근 방법들을 조금 개선하고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급히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책으로 필요한 거 한 20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끝으로 지적해 주시면. 일단은 이제 몸이 아픈 게 제일 문제니까요. 몸이 아픈 분들이 같이 병원에 가서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빨리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범 교수님 오늘 실질적인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